네, 리얼타임 애널라이저가 끝나고 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퍼 펑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트랜스퍼 펑션은 좀 전에 했던 리얼타임 애널라이저의 약점을 보완한 기능입니다. 이 트랜스퍼 펑션 같은 경우는 원래 오리지널 소리 대비 측정되는 신호를 비교 분석하는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 시간에 아까 그 연결하는 방식에서 두 번째 출력, 그러니까 아웃풋 라이트 아웃풋, 우측 아웃풋 신호를 갖다가 1번이 아닌 2번 입력에다가 루프해서 다시 돌려서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기능을 이 트랜스퍼 펑션을 하기 위해서 그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연결을 이제 하게 되면 컴퓨터는 뭘 분석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출력을 해준 측정 신호가 자기 입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기대하느냐, 입력 두 개에서 하나의 입력은 내가 출력해준 신호를 그대로 돌아받아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입력은 콘솔을 지나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되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된 소리가 측정 마이크로 수음이 돼서 측정 마이크에서 다시 이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들어온 소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접 들어온 소리하고 이 두 신호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들어온 소리와 모든 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온 소리가 동일하다면 완벽한 튜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스퍼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라는 2번 입력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측정에서 들어오는 1번 입력 신호를 받아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는 기능이에요. 생각보다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걸 통해서는 측정 장비가 갖고 있는 약간의 오류들이 보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측정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입력단이 갖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적 변조가 있다면 그 변조는 어차피 루프백해서 들어오는 입력에도 변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측정을 해서 들어오는 입력에도 변조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같은 입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보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변조가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측정돼서 들어온 애도 이 정도 변조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고요. 이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서는 무슨 측정까지 가능하냐면 시차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접 들어오는 소리에는 시차가 없겠죠. 하지만 모든 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오는 측정 신호에는 시차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컴퓨터는 1번 입력과 2번 입력을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시차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차, 딜레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트랜스퍼 펑션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컴퓨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컴퓨터는 이제 USB 케이블로 통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연결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전원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스피커는 지금 폴대를 이용해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1m 떨어진 위치에 마이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측정 마이크는 처음에 측정을 할 때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m 앞에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가급적 정면에 가깝도록 먼저 놓고선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마이크 스탠드를 놓게 되면 마이크 스탠드하고 마이크만 설치를 하고요. 케이블은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유는 케이블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잘못 움직이거나 아니면 케이블에 이제 마이크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마이크 자체가 굉장히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다루게 되면 마이크에 이제 심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처럼 잘된 위치를 잡고 스피커 앞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케이블을 연결했고요. 케이블은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바닥에 약간 여유 있게 깔려 있어야 돼요.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한 케이블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1번 연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1번 연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결은 이제 출력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 보게 되면 요 모니터 아웃풋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단자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연결할 거예요. 요 레프트 단자에 TRS 선 하나를 연결하고요. 이 케이블은 우리 콘솔 입력에 비어있는 자리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3번 자리가 이제 3번 자리에다 연결했는데요. 이 3번 자리를 통해서 여기 시스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연결은 루프 연결을 할 거예요. 지금 요 두 번째에 있는 단자를 통해서 루프를 통해서 여기 비어있는 2번 입력에다가 넣을 건데, 그때 사용할 케이블은 이 TRS 대 XLR 케이블을 사용할 겁니다. 이 TRS 케이블을 모니터 아웃풋 2번에 연결하고요. 이 짧은 TRS 대 XLR 케이블 순놈을 사용을 해서 이 케이블을 2번 입력 단자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출력은 시스템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콘솔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요 밑에 있는 출력은 삥 돌아서 다시 2번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1번 입력은 측정 마이크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연결은 끝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세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번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이제 측정 마이크가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 마이크는 팬텀 파워,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필요한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측정용 마이크고요. 그 팬텀 파워를 키는 버튼 바로 옆에 이 48V라고 써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팬텀 파워가 인가가 됩니다. 한번 누르고요. 팬텀 파워를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측정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아까는 반응이 없었었는데 반응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1번 채널의 입력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프리앰프의 게인을 조절해서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측정 마이크의 반응이 높아집니다. 지금처럼 제가 얘기하는 소리에 높아지고요. 제가 여기서 프리앰프를 더 올리게 되면 더 반응을 잘하게 되죠. 반대로 프리앰프의 값을 낮추게 되면 반응이 굉장히 둔감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앰프의 값을 통해서 적정 측정 레벨을 맞추면 되는데, 이 측정 레벨 맞출 때에는 이 두 번째 있는 신호와 같이 맞추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그 엠박스 2에서 우리와 같은 지금 했던 세팅과 같이 할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추가적인 세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니터 아웃풋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엠박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비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된다는 얘기는 측정 마이크 신호가 바로 출력으로 나와서 피드백 루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요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믹스 버튼이 최대값으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믹스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이 입력 신호가 출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를 통해서 돌아오는 신호가 최대값으로 나가고 다이렉트로 나오는 값은 최소값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믹스라는 값은 최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니터라는 값은 실질적인 이제 그 출력이 됩니다. PC에서 나오는 측정 신호의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적정 신호 레벨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한 중간 레벨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레벨은 여기에 있는 헤드폰 단자 레벨이기 때문에 최소 미니멈으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세팅입니다. 다음 세팅을 위해서는요, 이제는 제너레이터를 켜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을 켜야 되는데요. 이 화면의 우측에 보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너레이터를 켜게 되면 먼저 켜기 전에 이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0dB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같은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서 측정 신호를 핑크 노이즈, 사인 웨이브, 듀얼 사인, 파인 루프 뭐 여러 가지를 파일 루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핑크 노이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핑크 노이즈를 선택하시고요. 출력 레벨을 마이너스 36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6은 마이크 레벨 신호이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 안 되고요. 우리는 라인 레벨 신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0dB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터를 켜시고요. 창을 닫아주시면 지금처럼 레퍼런스 신호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실제로 제가 제너레이터를 켜서 나오는 출력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출력 두 군데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콘솔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는 이 돌아서 다시 2번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2번 입력은 여기에 2번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2번 입력 신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 2번 입력으로 들어온 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2번 입력은 이제 레퍼런스 시그널로 표기가 되고요. 이 2번 입력 신호가 이 창에서는 하늘색으로 표기가 되게 되고 측정되는 메저먼트 신호는 이 창에서는 초록색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색 신호 들리지는 않지만 이 하늘색 신호는 측정기에서 루프돼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 창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잡아줘야 되는 것은 이 레퍼런스 신호가 마이너스 18dB 정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8dB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엠박스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출력 레벨을 조정을 하게 되면 올릴 경우 클리핑 치고 빨간색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올리게 되면 빨간색으로 클리핑 치고 올라가고요. 너무 낮게 되면 너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8dB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설정은 모니터의 출력 값이 12시 방향을 가리키게 하고 2번 레퍼런스 신호가 들어오는 프리앰프는 가장 낮은 위치, 패드나 DI가 눌러지지 않은 이 상태, 패드나 DI가 눌러지지 않고 프리앰프가 가장 낮게 되어 있는 위치에서 모니터 출력이 중간, 그리고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0dB로 설정됐을 때 지금처럼 마이너스 18dB, 15dB 요 선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정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콘솔에서의 세팅이 그 다음 단계인데요. 지금 이 신호선은 아까 저쪽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신호, 지금 제너레이터 해주고 있는 신호가 이 3번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3번 입력 스테이지렉에 들어오는 것은 본체의 입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본체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본체고요. 디스코 SD9에서 지금 3번 입력을 보게 되면 이 3번 입력에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는 레벨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필터, EQ, 그 다음에 컴프레서 게이트, 억스를 통해서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보게 되면 3번에서 입력이 뜨는 게 보이죠. 하지만 지금 출력을 내보내지는 않고 있고요. 페이드를 올리게 되면 출력이 나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가게 되고 이 출력은 앰프단의 레벨을 통해서 실제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무런 필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계를 확인을 하셔서 어떤 필터도 EQ나 필터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컴프레서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컴프레서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네, 뒤에서 컴프레서 아무것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게이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원하는 이 3번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이 스피커 출력, 내가 원하는 출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콘솔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잡습니다. 자, 여기는 프로세서인데요. 지금 콘솔에서 출력해주는 출력이 이 프로세서에서 입력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들어온다면 실질적인 출력도 나가고 있겠죠. 지금 이 출력 미터를 보게 되면 출력의 레벨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제 출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앰프에서의 소리 레벨만 조정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었던 것이 이 레퍼런스 값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측정되는 마이크의 레벨입니다. 이 두 개의 레벨이 비슷하도록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 신호는 지금 방송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작게 틀었지만 측정 신호를 측정을 할 때에는 평소에 그 장소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레벨만큼 오디오를 올려놔야 됩니다. 이 핑크 노이즈는 생각보다 소리가 커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놓고선 측정을 하게 되면 제 마이크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작게 놓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벨, 첫 번째 측정 레벨을 갖다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측정 마이크의 오디오 레벨을 수동으로 조정을 해서 이게 너무 낮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정 오디오 레벨 값이 너무 낮게 나오죠. 레퍼런스 값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 값을 올려서 레퍼런스 레벨 값과 그 측정되는 레벨 값이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맞춰 놓으니까 레퍼런스 레벨 값과 측정 레벨 값이 비슷해졌죠. 이렇게 되면 측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배우게 되는 이제 트랜스포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던 모든 세팅들이 동일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만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기능들을 잘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잘 됐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제너레이터를 켜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페이즈 버튼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위에가 없는 상태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스퍼 펑션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값, 여기로 들어오는 이 신호 값 대비 측정되는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동일하게 같다 그러면 0이라는 곳에 쫙 표기하게 되고요. 다름이 있다고 하면 그 다름을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표기해 주는 겁니다. 위로는 플러스, 밑으로는 다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은 다 마이너스로 해서 없는 것이고 이게 좀 높다가 내려갔다가 높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페이즈라는 걸 더 볼 수가 있어요. 이 페이즈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파수 대비 20Hz에서 20,000Hz까지 주파수 대비 시차를 표기하는 건데 0에 있게 되면 0디그리에 있게 되면 시차가 없는 것이고요. 시차가 뒤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얼마나 뒤틀어졌는지를 그 디그리, 그러니까 각도로 표기하게 됩니다. 한 사이클을 360도로 놓고 봤을 때 한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몇 도 정도 뒤틀어졌다, 시차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측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측정 마이크와 스피커 간의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측정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차이를 보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 보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딜레이에서 오토 스몰과 오토 라지 버튼을 통해서 딜레이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장소가 작기 때문에 오토 스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측정을 하고 측정에 대한 값이 나오게 돼요. 9.12ms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했다는 것 측정이 됐고, 위상도 폴라리티, 그러니까 극성도 플러스 극성, 정위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되고요. 이제 인서트 딜레이를 통해서 딜레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페이즈 값이 정상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편차는 이렇게 나오고 그 주파수 안에서의 딜레이 편차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화면상에서 표기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히어런트, 아까 설명했던 코히어런트를 킬 수가 있는데요. 이 코히어런트를 켜서 0%를 해놓고 코히어런트를 위에 거를 켜게 되면 지금처럼 코히어런트가 적색으로 표기가 되게 되고요. 얘는 여기 지점이 0%에서 얘가 10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히어런트 값은, 코히어런트가 100%라는 값은 신뢰도가 100%라는 얘기고, 코히어런트 값이 0%라는 얘기는 신뢰도가 0%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신뢰도가 0%인 신호들은 여기에 있는 신호들이고요. 여기는 대략 63Hz인데 63Hz 밑에 있는 소리는 원래 측정 신호와는 전혀 관계없는 신호들이다. 신뢰도가 0%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주파수 나오는데 여기 지점부터 여기 지점이 지금 보시게 되면 93Hz인데 93Hz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16.05 그러니까 16kHz까지는 신뢰할 수 있다. 거의 100%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 그 이상의 소리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상의 소리는 무시하시고 이 이하의 소리는 무시하시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코히어런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트랜스퍼 펑션에서 페이즈와 코히어런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